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그 청주하고 원주 그 유세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톤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완전 격양됐죠. 예. 달라졌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톤을 올리는 게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왜냐면은 그렇게 저는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당 안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유세를 나와도 또 뭐 왜 옷을 안 입었냐, 왜 뭐를 어떻게 하냐, 왜 김문수 이름을 안 부르냐 하면서 그러고 있는 시절에 물론 그 한 대표의 충정은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더러운 윤을 치워야 중도의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그 뜻을 계속 연달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으로 해서 거부감과 불만을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일까?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런 생각을 않을까. 하셨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강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볼 수 있는데요. 예. 어차피 중도표를 가져오려면은 예. 친윤들과 척을 지지 않고는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도 우리 맞다. 마음에서는 사실 친윤들 다 집에 가서 정리하고 싶지만은 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참 국민의힘도 싫고 김문수도 아니고 하지만은 한동훈 봐서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해주지 않고 어물쩍하게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 한동훈은 똑같은 사람이야 네. 라고 해서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한테 나중에 당대표 선거를 나온다든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중도표 확장을 하고 국민의힘의 외인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찐윤들의 세력들이 네. 뭘 추구하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에 네. 이기는 것이 네. 아니라 선거는 뒷전이에요. 음. 그 다음에 맞아요. 당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고민하는 맞아요. 거지 네.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지휘부가 아니에요. 지도부가 아니라고. 근데 사실 그런데 끊임없이 저렇게 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네. 우리 당원들이 방향을 선택해서 가지.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네들 눈치 보고 할 때는 이제 아닙니다. 네. 이젠 돌격 앞으로 가야 되는 네. 거지. 그럼 그러니까 사실 작가님의 말씀도 저는 조금 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우리 이 보수 진영에서 또 국민의힘을 살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인데 네네. 계속해서 이제 맞습니다. 기스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그 맞- 마음도 저는 맞습니다. 충분히 네. 그렇죠. 이해는 해요. 근데 네, 그럼요. 저는 또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냥 이렇게 지르지 않고 이렇게 하실 말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친윤들이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 자체는 너 때문에 졌어요라는 그걸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야, 지면 내 탓하지 마. 너야. 전 이거 그냥 바로 찍어줬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관계 정정. 연설하신 거 보면은 이게 뭐 없었던 일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있었던 일만 나열을 했을 그게 포인트. 뿐인데 있었던 일만 나열을 했을 뿐인데 다 공감을 하잖아요. 왜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 말조차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제기를 합니까? 아무도 제기를 안 하죠. 그리고 뭐 작가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외연을 확장을 하고 해야지만 이제 당에서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지지자들한테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거예요. 받았어. 투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다들 투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해. 안 뽑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정말 무혐한 사람이구나. 한 번 더 상기시키지 않았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작가님의 말씀도 되게 진짜 한동훈 대표를 아끼는 염려가 많이 네. 담긴 목소리구나라는 것도 그렇죠. 느껴지고 네. 사실 그런 생각도 하긴 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세게 발언하고 나서 실제로 보면 뭐 나경원 이런 의원들 나와서 뭐 트로이 목마 타령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그것 때문에 겁니다. 걱정이 그래서 많이 되시는 네. 거지. 그 나경원
나경원 씨가 쓴 그 포스팅을 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원죄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죄. 미쳤나 봐.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 탄핵이 돼서 지금 조기 대선을 맞게 되는 게 그 친윤들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이게 그 조기 대선이 되게 하게 된 원인은 비상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빼고 한동훈이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하게 됐고 우리 당이 이 시점에 아, 맞고 하는 식으로 진짜. 항상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맞아요. 계속해서. 네, 맞아요. 아니 뭐 가만히 앉아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윤석열을 우리가 그냥 음. 탄핵시켰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 계엄이라는 그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근데 예? 그 얘기는 진짜 오늘 이렇게 음. 방송을 보면 유튜브 방송을 보면 거구 유튜브 보면 고성국이 배성희 씨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지금 우리 철수가 달라졌다고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쭈쭈 철수,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철수를 우쭈쭈. 띄워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준석이 하고 철수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이 찐윤들의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해를 되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한동훈이는 당권을 못 넘긴다. 그렇죠. 그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 한 가지 생각에서 어디서 출발하느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있고 네. 또 요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친윤 떨거지들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기느냐 네. 지느냐의 싸움이지 네. 이제는 뭐 이게 옳고 저기 옳고 하는 건 이제는 그거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쪽에서도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할 거고 친윤 54명들 맞아요.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막을 겁니다. 이제는 막을 거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원과 우리 국민을 믿고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살려서 지켜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는 친윤 뭐- 아바타입니까? 이제는 감론을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저 음. 친윤 떨거지 54명들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이 뉴스 엔진에서는 과감하게 공격을 할 아니, 겁니다. 그럼요. 네. 네. 근데 확실히 그 공격에 물꼬를 터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하니까 지금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다 돌격!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네, 이제는 뭐 요런데요, 돌아왔습니다. 작가님. 네. 네. 루비콘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나 여기서 하나 또 의문의 일패 있어요. 의문의 일패. 의문의 나경- 일패. 왜 픽이 안철수야 또? 나경원은 아니야? 아, 나경원은 왜요? 그렇게 이번에 나대도 안 4강이 되네. 4강에 못 들어왔거든. 아, 그래서? 예. 아,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잘 보이려고 온 사방 유세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났는데 왜 그들의 픽은 또 안철수인가? 왜 친윤에서 손가락을 꼽아봤습니다. 윤상현이 되겠나? 안 돼. 나경원이 당대표 되겠나? 안 돼.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권성동이 되겠나? 안 안 돼. 됩니다. 권영세 되겠나? 안 안 돼. 됩니다. 결국은 뭐지?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 뭐죠? 이준석이 데리고 오면 선거에 져도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친윤 세력이 선거에 져도, 야, 우리 단일을 했는데도 졌잖아. 그런 명분도 샀고, 다음에 당대표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그죠? 그냥 이준석이 안 되면 철수라도 와야지. 맞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 찾아다닙니다. 누굴 찾아다니죠? 그렇- 이용해 중요한 먹을 거는- 사람들 찾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국힘당이 완전하게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 네. 혁명이 필요할 정도로 바뀌어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이 맞아요. 혁명을 완수할 사람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돌격! 당원들과- 네. 여러분 왜 돌격이 앞으로 안 해줘요? 다시- 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네. 됐어. 나중에 또 한 번 여러분 네. 깜짝 돌격은 놀랐어요. 돌격은 또 나경원 옵니다. 씨는 네. 이제는요 막 돌격 갔습니다. 안 막 해줍니까? 갔어. 네, 나경원 씨는 완전히 막 갔습니다. 네. 작가님 저 비슷하잖아요. 네. 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나경원 지금 저기 성대모사 아, 하신 겁니다. 나 의문의 한패. 저 요즘 안철수 성대모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망입니다. 아바타입니까? 제가 연습을 좀 더 그렇죠.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 친윤들이 지금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이 올바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털고 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이 정치판에 발붙이기 힘들 거예요. 맞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전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자기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다니면서 김문수 후보와 같이 다니면서 악수하고 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극우 정당인 자통당으로밖에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친윤들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게 지금이라도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아크로비스타에 모시고 나와서 진짜 국민의힘에 데리고 와서 정말 잘못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길이 정말 자기들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김문수 후보도 당선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뒷구멍으로 이제는 지금 이준석이하고 그렇게 협잡할 때가 아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책임당원 네. 다람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책임당원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렇죠. 우리가 당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동안은 당의 도구로 우리가 전락이 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만은 이제 대선 끝나면 새로운 세상을 문을 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 네. 걸어오면서 보니까 그 6월이 장미 대선이라고 했던 네네. 것처럼 이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장미꽃이 이제 활짝 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비유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말 쓰레기통 같은 정당인데 여기서 한동훈과 우리 친한개들은 여기서 피어난 장미꽃 같은 존재들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이 계속 늘어나면은 쓰레기통을 이기고 장미꽃밭으로 만들 수 맞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꽃밭으로 만들어. 작가님이라서 확실히 네, 비유가 찰떡입니다. 똥부터 장미꽃까지. 아, 그러네요. 똥을 치우고 김문수 씨. 장미꽃밭으로 걸음으로. 네. 김문수 후보님 똥을 트세요. 똥을 틀어. 똥을 틀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승리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손에 똥을 트세요. 그러니까. 양손에 다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 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작가님의 이 표현은 좋다, 네, 그죠? 진짜. 다르다. 똥 묻은 손으로. 그 청주에서 있었던 그 굉장히 강한 워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뭐 친윤 떨거지 이런 것도 좀 셌고 네네네. 민주당 가라 이런 것도 좀 셌지만 저는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네.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제 딱 시원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몇 명에서 짜고 사기를 사기쳐. 쳐서 나를 이겨먹어. 야, 요거는 사실 저는 그냥 한 큐에 그냥 정리한 것 같아요. 시원했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거 뭐 대선 경선 몇 명에서 짜고 사기쳤다고 이거 참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짜. 당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 세계 정치사에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손을 봐야 됩니다. 총선 말고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총선에서도 그렇고 그 지선. 토요일 지선, 밤에서 지선. 일요일 새벽 사이에 있었던 그 한밤중에 60명이 모여가지고 비대위에 모여가지고서는 후보 강제로 박탈하고 했었던 거 이거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진짜로요. 밝혀져야 됩니다. 네. 이거 그대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네. 어제 밤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당이 왜 존재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원들이 있고, 우리 조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이지? 이게 나라를 위한 조직인가?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우리 보수의 가치나 철학을 위한 조직인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몇몇의 그런 이권으로만 그걸 위한 정당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자괴감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타카 그쵸. 네. 아저씨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참 대구 TK가 서문시장에서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이랬죠. 진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걸 보고 TK가 국힘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그 망가뜨린 국힘을 다시 되살려 놓을 사람들이 TK 중심으로 다시 되살려 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기운을 저는 이번 서문시장에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문시장의 그런 좋은 기운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정립시켜야 됩니다. 정립시켜가지고 가야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당입니까, 당? 맞아요. 지금 해바라기님께서 책임 당원 많이 한동훈 대표와 이 보수를 지킵니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가 하시던 일, 우리 집 지키기 하시던 일 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집 예.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 주인 되는 거.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 우리가 집을 당의 지키는 주인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집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고. 주인 되는 맞습니다. 네, 네. 그 운동을 실천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곳은 바로 유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네, 여러분 당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네. 그- 자, 그러면 우리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저께죠. 어제 네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투표지에 내 이름 쓸 거야. 나 단일화 없어. 그냥 선언을 네네.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뭐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끊는 와중에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의미 있는 네,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는 나에게 쌍용 문자를 보내시던 분들이 네. 2024년도에는 나에게 자살을 종용했던 분들이 아.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업소하다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나를 협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중점을 둔 단어는 협박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 잠깐 협박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은 나의 뭔가 약점을 쥐고 있을 때 하는 게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준석도 그렇게 있으면서 친윤들에게 성상납 비리 말고 뭔가가 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게 당당하게 대응을 못하고 협박이라는 반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지 않느냐라고 이 친윤들이 협박할 정도로 이 얼마나 무서운 뭔가를 쥐고 있구나. 저는 어제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서. 네. 뭐 네. 과거에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이준석의 가장 두려운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친윤보다도 명태균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훈과 어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보수 개혁 세력이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시고 있는 게 지금 거의 10%에 육박하는 지금 네. 지지율 같은데 저는 이준석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 조그만 이재명입니다. 조금만 네, 이제요. 조그만 윤석열입니다. 예, 덜 늙은. 예, 덜 늙은. 네. 아. 젊은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네. 않아요. 아직 이 네. 사람은 미니어처입니다. 네. 정말 잘 보셨어요. 예, 미니 윤재명. 예, 미니 윤재명. 윤석열 미니 이재명입니다. 미치겠다, 예, 미치겠다. 여기서 더 커지면은 네, 네. 이 사람은 윤석열보다 이재명보다 더 대한민국 정치에 위험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국힘에서 성상납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무슨 뭐 네. 자살에 협박까지 받았다. 이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래요?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이준석이 그 징계를 받을 때 성상납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여러분? 네네, 그때 알죠. 강용석이 하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이준석이 그 자신의 성상납에 대한 증거를 폭로하려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김철근을 보내서 네네. 7억 원짜리 투자 각서를 써줬습니다. 아. 이 투자 각서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확보를 해서 이걸 방송을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때만 해도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직 이 보수 유튜브 중에서 가장 네. 클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날이면 날마다 방송을 하니까 그 국힘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윤리위를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 6개월 징계를 내렸고 성상납에 대해서는 이미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그 당시 이 윤리위원장이 여러 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철근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네. 증거 인멸 시도를 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 윤리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준석은 우리 당의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공로가 많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많이 봐줘서 6개월 징계라는 정말 약소한 게 다스린 겁니다. 그것이 실체인데요. 그 후에 자기가 6개월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당대표로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울며 불며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두교육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가만 놔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1년 징계를 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누명을 받아가지고서 누명을 써서 당에서 쫓겨냈다라는 식으로 이걸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핍박과 고난의 서사를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네네. 식으로 자신의 히스토리를 바꾸는 놈, 이재명보다 위험하고 윤석열보다 위험한 인간이라고 제가 열심히 이 연사 네. 외치는 바입니다. 아니 근데 와. 있잖아 이거 여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요. 음.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 쫓겨나는 그 아, 타이밍에 보면 예. 거기에 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사무총장 맞아요. 그거 김철근. 예, 그거에 예. 어떻게 그분 네. 네, 그분과의 절연을 허은하가 시키려고 하니까 예, 거기에 맞습니다. 예. 맞서면서 허은하가 나가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빼박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 사무총장한테 뭐가 잡힌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네. 허은하 전 대표가 이재명한테 간 게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결합체다. 그러면은 네. 뭐 갈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근데 하여튼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이준석은 야. 아까 여러분이 미니어처 그리고 네네. 미니어처 발언과 이재명과 윤석열의 미니어처 그 발언에 굉장히 많은 공감과 와. 네,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징그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하면서 김용태 우리 국힘당 비대위원장한테 함부로 뭐 말하는 혼낸다고 거는 막. 그러니까 와. 근본적으로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끄러 임마. 음.